저는 대신하루를 2007년도에 설립했고요. 대표이사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저 설명이에요. 네. 총 3일에 걸쳐서 6번을 진행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다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원래 중3은 중등부하고 같이 했었는데 오늘 초중등부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3을 따로 뺐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게 춥진 않으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인사 좀 하느라고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누셨나요? 네, 자제분 얘기들 하시고, 네, 그 자제는 제 자제겠죠. 네, 네, 그 자제는 저의 자제이기도 하고요. 네, 뭐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뭐 일반고도 보내봤고 지금 자사고도 보내보고 있어서 그 상황들을 가지고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이렇게 저는 아버님과 같이 오면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또 정답고, 네. 이 어머님이 파워가 세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저희 집과 비슷하게 우리 마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는, 네. 그리고 자제분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것 같고, 일단 어떻게 어머님들 우리 지금 예비 중3이 큰애시다. 큰애시다. 어머니만큼 둘째, 네, 다 첫째시고요. 몇 학년인가요, 아이가? 고3. 아이고, 고3이군요.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그나마 아들은 또 툭 털고 일어날 때도 있고, 애들이 여러 번 좌절했다가 일어나고, 좌절했다 일어나고, 또 남학생 중에선 상황에 따라서 또 크게 낙담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옆에서 잘 저희 혹시 저희 학원 다니는 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제일 먼저 이런 이야기 하려고요. 대입 제도. 왜냐면 지금 저희는 어찌 보면 실험 대상. 그렇죠. 저희가 첫 해예요. 네, 새로운 대입 개편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정보들을 조금 잘 알고 계셔야지 아이들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입의 수능 내신 개편안, 수능 개편안, 대입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입에 맞춰서 개괄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한 다음에 저희 학원의 시스템까지 이 세 가지 방향에 맞춰서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머님은 잘 아실 테죠. 수시하고 정시로 지금 현재 나뉘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질 테고요. 수시는 교과와 종합으로 크게 대변됩니다. 대별되고요. 교과와 종합, 이 종합은 정성적 평가라고 해서 면접자 혹은 이 평가를 하는 분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게 정성적 평가예요.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으로 지표화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내신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교과고, 그 다음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세특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걸 평가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이 됩니다. 정시는 뭐 정량적 평가겠죠? 그렇죠? 수능 100%. 서울대는 근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신이 결합됩니다. 수능 100%지만 내신이 20% 반영되는 건 서울대. 대부분의 대학은 다
정시는 수능 100%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시와 정시로 크게 대별되는 입시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종합까지. 그다음에 이 내신에 있어서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겠죠.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예비 중3부터는 100% 학점 이수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현재까지는 204단이에요. 204단위는 204시간 그냥 앉아가지고 졸고 있든 뭐 하든 간에 204단위는 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중3 아이들부터는 19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수는 뭐냐면 저희 대학 다닐 때 뭐 했어요? F 나오면 재수강 해야 되는 거 있죠? 마찬가지 지금 I라고 칭할 거예요. A, B, C, D, E 점수가 있고 I가 따로 있어요. 이 I를 맞게 되면 재수강, 학점 이수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웬만하면 이수를 하게 해줄 테지만,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수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고르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의 점수는, 그리고 다 잘 해야겠죠,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학점 이수라는 개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과목 이게 미수제 도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이 고교 학점제에서 사실은 교육부가 요구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뭐 텃밭 가꾸기, 요리하기 해가지고 다양한 과목을 아이들이 자기 주도에 의해서 선택하길 바랬던 것이 이제 교육부의 원안이고 아마 목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 있어요. 대학의 입시 또 수능에 관련된 과목을 들으려고 할 테고, 그다음에 뭐 점수를 좀 딸 수 있는 것들 과목을 들으려고 할 테고, 그리고 학교의 상황, 뭐 재정 지원이나 교실이나 또 강사의 수급에 따라서 텃밭 가꾸기 이런 것들은 참 좋지만 적용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진로에 따라 이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시용 인간을 하나 만들면 돼요. 저희가 뭐라고 하죠? 유산슬? 유재석을 부캐 있잖아요. 그렇죠? 유산슬. 저희도 부캐를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이 진짜 진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 꿈이 뭐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캐는 하나 키우게 만들어야 돼요. 부캐 키워가지고 나는 요런 학과를 지원해서 요렇게 살겠다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세특을 쓰기에 좀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설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우리는 지원은 아주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걸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고3 때 문과 학생이지만 이과 지원할 수도 있고, 이과 학생이지만 문과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듣는 것이 원안이니까 뭐 어떤 어머님들 뭐 이제 좀 얘기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너 무슨 과 갈 거야? 무슨 꿈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좀 나누고, 너 없는데요? 그러면 일단 만들자. 부캐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또 그대로 좀 구성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이따가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아마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고교 학점제는 이런 개념이라는 거 좀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건 또 이거죠. 현행은 내신 9등급제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고3 어머님도 계시겠지만 남학생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군요. 약간 뭐라고 할까? 남학생들이 이제 사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여학생들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들을 우리 남학생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혹시 아드님이시다. 저희는 송도에 살아요. 지금 송도에 살아서 우리 아들을, 큰애는 그래도 저희 학원에 다녔었는데 우리 아들은 저희 학원을 못 보냈죠. 네. 그래서 아들이 씩씩하게 아빠 나 7등급인 줄 알았더니 5등급이야 라고 얘기해서 잘했다 이놈아 라고 네, 아주 지려밟히고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근데 지금 이 9등급제는 사실 병폐가 좀 있는 게 1등급이 4%잖아요. 정말 애들이 너무 예민해져요. 특히나 여학교는 친구 관계 다 깨져나가기도 해요. 막 서로 필기한 거 안 보여주려고 하고 다 경쟁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거 봐요. 아이들이 밝고 순진했던 얼굴들이 나날이 삭막해져요. 삭막해져요. 남학생들은 우정을 배우고요. 여학생들은 경쟁을 얻어가요. 그래서 좀 병폐는 있었는데 이번에 저는 잘 기억한 거라고 봐요. 5등급제. 애들도 학생들도 많지 않지만 또 시대가 좀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때는 15등급제였어요. 저는 9학번이거든요. 15등급제였는데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되고요. 중요한 것은 2등급이 현재까지는 11%까지인데 그게 그대로는 아니지만 10%까지가 1등급이라는 거.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커요.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또 2등급이 24%, 그러니까 누적해서 34%.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4등급 중후반까지가 다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따가 표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제가 이제 이것도 영상을 촬영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또 뭐 사례를 얘기할 때 뭐 저희 아이들 사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학원에 먼저 저희 학원 소개하는 중에 제가 이제 학원 16년 된 거거든요. 제가 이루고 싶은 거는 다 이뤘어요. 많이 이뤘어요. 처음부터 운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서울대는 보내기 시작했고 뭐 연대대는 좀 많이 보냈어요. 이제 제가 이루지 못한 것들 중에 서울대 의대를 못 보냈었는데 올해 서울대 의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동상고 학생인데 1.06이에요. 내신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걔는 공부밖에 안 한 거예요. 1.06이고. 그다음에 전띵원이라고. 네. 영상 촬영하니까 이름을 얘기를 못하겠네요. 그 친구는 이제 안양여고 친구였는데 안양여고는 애들이 인원이 적어요. 근데 그 친구는 1.0이었어요. 내신이. 네,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이제 원래 교대가 목표인데 그 친구는 지원이라는 친구는 걔네 오빠도 제가 가르쳤고 그 아이도 제가 가르쳤는데 오빠는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고 지원이는 교대를 목표로 했는데 수능까지 잘 봐버리니까 네, 그냥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교대 면접 안 가고 서울대 갔는데 이제 수시로 합격을 했죠. 근데 정시도 걔가 점수가 제일 좋고 정시에서 2개인가밖에 안 틀렸어요. 네. 내신도 최고로 좋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내신 따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저희 큰애도 여고 나왔거든요. 여고 나왔는데 서울대를 가긴 했는데 내신이 서울대 내신으로는 1.7대예요. 근데 학종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입결 지금 고1까지는 괜찮아. 입결을 치면 나오니까요. 70%까지는 막 70%, 80% 나오거든요. 내신 몇인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1.7 뭐 이랬던 것들이 아마 1.5가 되고 1.4가 되고 1.3이 돼야 돼요. 왜냐면 올 1등급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완벽해야 되는 점수가 돼야 수시에 뭐 교과나 학종에서 의미가 있는 점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좋지만 좀 더 완벽한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말아야겠다. 최소 2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다. 물론 다 1등 나오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건 이따 인원 대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합니다. 그다음 지금 이제 아마 대학에 어떤 걸 제공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전문 교과에서 일단 절대 평가를 하는 것들이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전문 교과 다 절대 평가를 하는데 상대 평가를 병기하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 평가는 뭐냐면 한 학교에서 국어가 100%가 다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이 쉬어버리면 다 100%가 다 A가 나올 수도 있고 뭐 60%가 A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대학에서 그 내신을 인정하겠어요? 변별력이라는 게 있겠어요? 변별력이라는 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내신은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평가가 병기가 되기 때문에 고교 내신은 상대평가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마저도 5등급이라서 대학에서 그 내신의 어떤 효용을 아주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가 밝히겠지만 아마 수능이나 혹은 논술 따위, 구술, 면접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학 입시는 나아가게 될 거예요. 자, 성취도별 분포 비율 몇 프로, A가 몇 프로, 그 다음에 B가 몇 프로인지 끝까지 제공할 거고요. 과목 평균과 수강자 수도 제공할 겁니다. 현재 지금은 아시겠지만 석자 등급도 나와요. 석자 등급도 뭐 1등이다, 2등이다 나오거든요. 석자 등급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과 그 다음에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까지가 아마 대학에 제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어려운 설명은 안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이걸 아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올 1등급이라는 건 대단히 어려워요.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우리 학원에 있는 경우들 뭐 1.06도 있었다. 자사고에서 뭐 1.0도 있었다. 일반고에서. 근데 올 1등급 나오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 저희 역대 저희 학원 아이들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 안양외고 전교 1등 아이들 항상 다녔었거든요. 그때 보면 뭐 1.6이면 전교 1등, 뭐 1.9에도 전교 1등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 이과 있을 때. 지금 1.6이나 1.7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전교 1등도 올 1등급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올 1등급은 0.3%. 근데 이게 아마 곱하기 5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비율이 1.6% 정도는 올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인원이 한 7,000명 가까이는 올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입결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럼 내신으로 수시로 이제 대학들을 지원했을 때 등급이 얼마나 높아져야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따가 정원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폭은 5등급이라서 넉넉해졌지만 최상의 점수를 계속 유지해야지. 우리 아이가 지금 절망하는 것 같아. 괜찮지? 3년만 참으면 너 해방, 어머님 해방. 다 같이 해방하자, 해방되자. 자, 그리고 올 2등급 이내도 현재 1.9%인데 아마 8배 정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인원들, 자, 요 인원들 6만 한 7,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에요. 이거 가지고 한번 저희가 추산 한번 해볼까요? 현재는 지금 학생부로 1.2 정도 교과로는 의대. 저희가 원광대 의대 보냈던 친구는 1.2 후반이었어요. 1.28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뭐 70%예요. 70% 컷. 그렇다고 의대는 70% 컷이라고 그 밑이 훨씬 더 엄격하게 멀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는 등급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왜냐면 세특을 좀 보고 주관적 평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조금 더 학교마다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사고를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이따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학생부하고 종합은 내신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시겠죠? 학생부는 그냥 내신이 아주 좋아야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보시죠? 인설 상위권 대학 뭐 이렇게 저희가 이 설련고, 서성한 막 이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거든요. 설련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거 잘 안 바뀌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만 따져도 의인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볼까요? 올 2등급의 안에 반드시 들어야만, 들고도 잘해야만 저기는 가야 될 수 있는 학교가 되는 거고,
6,900, 7,000명만 따져도 그렇죠? 와, 약간 1점 초반대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인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2등급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 1, 2등급 상위권들이 자, 인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솔에서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 아마 수능 최저를 잘 맞추든지 구술 면접에 대해서 장점이 있든지 아니면 세특이나 이런 생계부에서 장점이 있는 상황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2023년 수시기준 최종 등록자 70컷 기준이건 교과는 전체에서 2.34, 자연은 2.15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결국 자, 우리가 교과로 25%를 뽑고 종합으로 54%를 뽑고 논술로 12.3%를 뽑고 이거는 이제 예체능이 되는 겁니다. 8.5%까지 실기실적으로 뽑고 자, 수시가 60이고 정시는 39.9%인데 수시에서 충원하지 못하면 정시로 이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교과보다도 종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수능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세특 가지고 조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눌렀다 다시 켜도 되나요? 이어질까? 멈출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큰애는 일반고 다녔거든요. 여고인데 고2 때 미적분 이제 생기부의 세특을 2주를 받아왔어요. 저희 아이가 2학년 1학기에서 전교 1등을 했거든요. 전교 1등을 했는데 2줄짜리 생기부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학교에서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12년, 13년을 저희 학원 아이들은 제가 무료로 자소서를 써줬어요. 이제 자소서가 없는 시대가 돼서 아쉽기도 하면서 너무 편하네요. 왜냐면 제가 거의 2주, 3주는 집에 못 들어오고 어디 모텔 하나 잡아놓고 거기서 계속 자소서 손봐주고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생기부를 보고 세특을 보고 했겠어요. 청특도 보고. 정말 정말 안타깝지만 자사고나 특목고, 외고 그쪽 생기부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일반고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자사고나 특목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특의 풍부함이나 전문성을 쫓아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많이들 선생님들 애를 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전 맨날 평촌 이렇게 보다가 저희도 이제 기인중학교 보내다가 이사 간 거거든요. 사실 저 학교에 좀 찾아갔어요. 저도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교 1등짜리 아이의 그 세특을 이렇게 써주는 경우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뵙고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 어떻게 지금 대학을 가겠느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거 보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2줄 더 받았어요. 4줄을 받았어요. 보통 이과 애들 미적분에 다른 데는 막 거의 막 20줄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전에 많이 나올 때는. 그런 좀 차이 안타까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둘째는 이제 자사고를 다니고 있으니까 좀 하시는 게 좀 뭐 제가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개편안에서도 저는 여전히 일반고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1등급 10%라고 해도 자사고 10%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사고가 다 유리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일반고가 내신 따기에는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의 세계로 갔을 때는 또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이전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 세특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세특을 위해서 붙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들하고 좀 얘기하고 정보도 많이 취합하셔가지고 또 저희 그런 애들 그런 연습도 시켜요. 입학하기 전에. 야, 너 선생님 담임당 과목 선생님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인사 잘하기. 아니, 인사 잘하기. 눈 마주치고 웃기. 애들 시켜야 돼. 인사 잘하고. 왜냐면 선생님들마다 어떤 선생님들은 세특할 것을 좀 준비해오라고 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세특을 좀 준비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준비해서 딱 보시고 그럼 이거 보고서 내 하시고 그걸 넣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특을 그냥 이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리 그거 좀 이렇게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생님하고 절친하게 지내기. 왜냐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웃고 인사드리고 각인시켜가지고 선생님 저 이번에 우리 과목에서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좀 발표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앞에다가 발표에다가 앞에다가 글귀를 이제 세특에 나올 만한 문장을 써놔야 돼요. 써놓고 이제 제출을 하는 거죠. 그걸 발표하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있으신 분은 그 내용들 그대로 올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좀 이해하시죠? 저희가 이거는 선생님의 권리니까 함부로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저 같은 이제 큰애 같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좀 그런 준비들도 해야 된다. 이게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대학 보내는 게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는 너무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좀 많이 다니면서 정보도 갖추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이거는 좀 이해하시겠죠? 자, 내신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사고는 불리함이 덜어졌다. 일반고는 여전히 내신에 있어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아이가 선택함에 따라서 또 아이의 상황을 보고 자사고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라. 특목고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대입 변천사 이건 쭉 이런 시절 저희가 거의 이제 수능 세대시죠? 학력고사 세대는 이제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학력고사 아니 수능 세대. 학력고사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 세대가 수능입니다. 이렇게 두 번도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9등급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EBS 연계 70% 했다가 지금 EBS 연계 50% 한다고 얘기했고, A하고 B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 때는 제가 이제 95학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언어, 그 다음에 수리 1, 수리 2 외국어였어요. 수리 1은 수학, 수리 2는 사탐하고 가탐 합쳐가지고 수리 2였거든요. 그때 95년도부터 계열 분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이 나뉘어진 거예요. 95년도부터. 그리고 34년 만이죠.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중3부터가 이젠 합쳐집니다. 어떻게 합쳐져요? 국어 봅시다. 국어는 지금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고 공통이 독서하고 문학이에요. 독서가 비문학이라는 겁니다. 80분 동안 45문항을 보는데 공통 과목이 34문제. 독서, 문학.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을 해가지고 11문항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에 대해 선택을 하게 만들고 예전에 A형, B형도 있었거든요.
네, 선택하게 하려는 건 이런 이거 공개된 영상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약간 진보 쪽 정당들이 또 들으면 또 선택을 또 하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성인 거 좋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미도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 수능 기준에서 보통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엄매하고 미적분, 이과 기준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요, 어머님들. 표준 점수라는 말 말씀 들어보셨죠? 표준 점수는 난이도를 고려해서 점수가 이제 결정되는 건데요. 원래 엄매가 20%대였어요. 막 24% 막 이랬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30% 중후반대가 나온 거죠. 엄매 선택이. 그러니까 왜냐면 표준 점수가 높다는 거 알고. 그래서 언어와 매체와 미적분에서 만점자.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는 이제 문과 아이들이 주로 선택한 거거든요. 확률과 통계와 화법, 작문을 선택한 친구의 만점자하고 표준 점수 차이가 6점 차이가 났어요. 6점. 만점을 맞아도 6점이 적은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점점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점점 정해지는 거죠. 나는 엄매하겠다. 나는 미적하겠다.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사탐도 과탐도 마찬가지예요. 사탐도 표점 잘 나오는 것을 정하는 거죠. 나는 여행가가 될 거야. 지리, 세계지리. 아니. 표점 높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래요. 참 슬픈 현실인데요. 우리는 대학 가기 유리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공통. 어떻게 해요? 다 합치겠다. 공통이 되겠다. 선택 과목 폐지되고. 역시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로 공통으로 선택 과목은 폐지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문과나 이과나 같은 걸 보게 돼 있어요. 현재 이과 침공이라는 말씀 들어보시죠. 표점이 높으니까 이과 애들이 문과 지원하잖아요. 이과 침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이제는 문과 침공도 날 수 있고 이과 침공도 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문과 애들도 이따 보여주지만 의대 갈 수 있고 이과 애들도 임과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다만 이제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게 심화수학이라는 게 논의가 된다는 거 이따 또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사회도 9과목 중 2개, 과학도 8과목 중 2개. 서울대가 2과목을 요구했을 때는 2과목 많이 선택했지만 지금 이제 2과목 거의 선택 안 하고, 그렇죠? 뭐 4과목에서 하나 선택하는, 2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총 17과목 중에서 택 2를 하던 상황에서 이젠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시 말해서 고1까지의 과정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같이 내겠다. 사회와 과학을. 선택 과목 폐지되겠다. 사실상 문이과가 폐지가 된다. 이과 애들도 사회해야 되고 문과들도 과학해야 된다. 저희 수능 때가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수준이 1학년 수준이에요. 변별력이 좋을 리가 없다. 난이도가 현행 사탐 과탐처럼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다. 왜냐면 현재도 영어하고 한국사는 절대평가니까.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국어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수학의 비중이 클 것이다. 저희가 하면 약을 파는 것 같아서 네, 수학의 비중이 클 것이다. 그 다음에 현재 제2외국어 같은 경우도 9과목 중 태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심화 수학, 자, 이 심화 수학이라는 게 지금 원래 교육부 개편안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아니, 우리는 지금 미적분은 좀 하고 있어야지 우리과 수업은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거 뭐하냐, 그래 너무 학력이 미달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문제예요. 여기서부터가 심화 수학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아마 심화 수학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요거 심화 수학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국어는 괜찮아요. 국어는 지금과 같아요. 쉽게 하면 지금보다도 쉬울 수 있지만 원래 화작은 공부 안 하고 애들 시험 보거든요. 비문학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서 문제 풀이의 기술, 스킬만 이제 익히면 되는데, 그런데 국어는 수능에 있어서 문제가 아닌데 이놈의 수학이, 심화 수학이 들어가면 이렇다. 아마 또 심화 과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게 문제예요. 뭔가 특별해지고 싶은 대학의 요구하고 욕망이 좀 아이들을 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대단히 많이 논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화 수학까지 결정이 되면 수학에서 아이들이 좀 공부해야 될 양은 많아질 테고, 심화 수학은 아마 학교마다 대학마다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니든 아니면 수능 최저를 안 보던, 예를 들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수시 대학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마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질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국어 뺄 걸. 수학의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수학이 중요합니다. 수능에서 수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는 당연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에 의해서 지금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보시죠? 저희 딸이 삼수 현역대 서울대를 갔는데 사실 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해왔던 친구예요. 근데 현역대 이제 의대는 딱 하나 넣었어요. 애가 막 마음이. 그래서 의대 하나를 딱 넣었는데 수시 넣었는데 예비 1번이 나왔어요. 그 예비 1번이 안 돌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많이 있어요. 예전에 한양대 논술도 예비 1번이었는데 우리 학생 그 예비 1번이 안 돌았어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남아서 작년에도 공부하고 올해도 공부했거든요. 저에게 국어는 좀 이과인데 국어는 좀 했어요. 저희 대신하러 다녀서. 대신하러 전 또 제가 가르치기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국어는 좀 했는데 오늘 저 사실 이제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좀 아빠 놀이 좀 했거든요. 저 일찍 그 시험장에 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서 있었어요. 이제 많은 또 엄마 아버지 와가지고 막 계시더라고요. 거기 섞여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이야. 다시는 우리 큰애 가지고는 오지 않겠어 하면서 있었죠. 아이가 딱 오면서 한마디가 아빠 미안해. 국어를 못 푼 것 같아라고 하더라고요. 국어가 3문제를 못 풀었대요. 그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가치점도 안 했어요. 애들 수험표 뒷면에 적어거든요. 안 했는데 성적표 나왔잖아요. 100분이 99더라고요. 국어가. 다른 걸 망쳐서. 네, 언제나 자랑스러운 딸이긴 하지만 국어는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저희 아이들 지금 오늘 어제 계속 저희 합격했을 막 오거든요. 문자가. 그것 때문에 최저 맞췄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 정말 부끄럽게도 한 15명밖에 안 왔어요. 15명? 20명도 안 왔어요. 애들이 다 잠수 탔어요. 저희 고3생님들 망했다. 우리 망했다. 근데 지금 이제 연락 오는 거예요. 성적표 받고. 선생님, 저 2등급이에요. 웬일이죠? 선생님, 저 1등급이에요. 저 웬일이죠? 애들 막 충격에 나락에 빠져 있다가 이제 지금 연락 오더라고요. 국어 어려워요. 중요도 있어요. 물론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요. 영어 한국사 절대평가 유지됩니다. 네. 지금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도 결코 1등 나오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절대평가라고 우리 아이는 90점 넘겠지? 아니요. 어려워요.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비중,
뭐 가중치 이런 것들이 적어요, 영어가. 그래서 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변별력 믿으시지만 아마 고1 수준이니까 변별력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시죠? 네. 자, 이것도 보시면 뭐 요렇게 몇 분 있는데 문이과가 상호 교차 지원이 가능한 상태, 외국 학생도 의대 지원이 가능한 상태는 맞지만 대학마다 이제 아마 걸어두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심화 수학 뭐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된다, 아니면 뭐 공통 과목에서 뭘 꼭 들어야 된다 등등의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개편안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2월 달에 이제 확정돼요. 내년 2월 달에. 올해 2월 달, 5월 달, 6월 달 막 확정한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개편안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11월 달에 개편안 나왔잖아요. 확정은 2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 확정안 나오면 아마 대학에서도 요구하는 것들이 좀 생겨날 거예요. 그걸 다 보시고 좀 보시고 가늠해서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과 어느 정도 대학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뭐 거기에 맞춰서 좀 이수할 과목도 이수하게 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신 같은 얘기가 뒤에 또 나오는데, 자, 특목 자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거 맞지만 그래도 내신을 어떻게 딸지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 아들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열심히 계단이 되어주고 있어요. 네, 계단이. 아이고, 너무 정보를, 아이고, 이거 우리 아이들을 못 보게 해야지 좀. 되게 아이들이 속상해할 수도 있는데, 2.74 나왔대요. 저희 아들. 그게 자기 반 남자 1등이래요. 근데 여학생이 제일 잘하는 애가 1.6이래요. 그러니까 남자에서 제일 잘했다는 얘기가 그거죠. 그 밑에 이제 여학생들이 막 위에서 이제 물론 이제 남학생들 중에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그렇다더군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어머님들, 네, 우리 아이들 글씨 잘 쓰게 해주시고요. 네, 아이들 내신 잘 딸 수 있게 옆에서 좀 같이 좀 해줘야 돼요. 애들이 듬성듬성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거 우리 아이들은 남학생들은 좀 촘촘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돼요. 자, 이렇게 1등급, 2등급, 1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로 맞추기. 1등급이면 참 좋겠다. 1등급 나오게 해야 된다. 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강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수능의 중요성 강화된 상태예요. 수능 준비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서논술령 확대. 원래 수능에서도 서술형, 논술형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객관성이라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수능에선 빠진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내신에서는 서술형과 논술형을 확대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회 만들어서 세특 쓸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중학생 때부터 고등교과를 해야 돼요. 지금 저희 중3은 고등부에 이제 들어가요. 내년부터 저희는 중등부는 고등부에 편입되고 고등부 선생님들이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등부 내용들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논술형을 위해서 지금 중3부터는 저희가 지금 저희 재원생 어머님 어느 분 재원생 어머님이시죠? 그렇죠. 지금 논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중3부터는 논술이 없어져요. 논술이 없어지는데 그럼 우리 서술형, 논술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예, 일라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대시반이든 나루반이든 다 일라 분석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대시반만 했었는데 대시반, 나루반 다 일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실제 지금 실제 중3 아이가 한 분석이에요. 저희는 낯선 작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석을 하게, 이게 일라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통해서 로직, 그런 얘기거든요.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들을 요구하는 게 일라 분석이에요. 이게 실제 아이가 한 거고요. 시고요. 첫 자극이라는 표현을 막 써요. 아니, 시를 쓰게 된 첫 이유가 뭐냐? 관찰 대상이냐, 시적 정황이냐, 특정 경험이냐 이런 걸 가지고
뭐 첫 자극 쓰고 첫 자극이 가지고 있는 뭐 성격이 무엇이냐 이런 거 쓰게 하고 시상 전개 쓰게 하고 있고요. 표현기법 이런 것 이거 배우지 않은 작품을 미리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가 계속. 그래서 찍어서 이거 너 잘했고 이렇게는 좀 지나치고 그런 평가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서술형에 대한 대비들은 일라 분석을 통해서 쓰고 요약하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풀어내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입니다. 이 독서도 지금 실제 중3 아이 거예요. 실제 중3 아이 거고 뭐 핵심어를 통해서 요약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조화시키는 것 전체를 구조화시켜서 드러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점검해주고 이거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일방적으로 옛날 우리 사실 저희 때는 서한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어머님들 세대 이제 또 아세요? 아, 네. 서한샘 선생님이 계시는데 서한샘 선생님은 거의 뭐 밑줄 짝, 돼지꼬리, 빵야, 별표 3만 개 다 받아 적겠는데 지금은 낯선 글들도 소비할 수 있고 낯선 글들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라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 이걸 통해서 서술형, 논술형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 네. 아이들이 자꾸 이거 하면서 지금 이게 중3이라서 이제 점점 자꾸 막 많은 걸 그려요. 그래서 제가 그만 그려. 우리 미술학원이 아니야. 그럴 때도 있어요. 야, 우리 미술학원이냐? 왜 자꾸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냐? 어떤 애 춘향전을 막 진짜 뭐라고 사실화? 어우씨 너무 막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 제가 배경고 학생이었는데 야 우리 진짜 미술학원이냐?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왜 채색까지 하냐? 국어학원 숙제. 네 그랬더니 선생님 진짜 얘가 그랬어요. 표정이 선생님 왜? 저 1등급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시간이 얼마 들이든 그건 너의 몫이다. 너의 인생이다. 자 이렇게 이런 작업들은 사실 점검해주고 해주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지만 저희는 뭐 제 핸드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거 찍은 것밖에 없어요. 다 찍어가지고 올려서 보여주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클리닉도 진행한다는 건 이제 좀 말씀을 슬기로운 대신하려면 지금 우리 아이의 이 상황에 맞게 딱 명쾌하게 몇 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구체적인 커리큘럼 또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 몇 분이죠? 제가 너무 길게 해도 되면 저 진짜 이거 문제 풀면서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딱 7시인가요? 네. 8시인가요? 네. 1시간 반 안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빨리 진행하고 저희 같이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 이해도가 더 커질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수능 모의고사 보면서 문제 풀고 와서 이거는 이렇게 잡고 있긴 하지만 2시간 안에 못 끝날 수도 있어요. 준비가 만약에 좀 많이 틀리거나 하는 친구들은 계속 남아서 질문하고 마지막까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시간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아이들 클리닉 저희가 다 클리닉 조사할 겁니다. 해가지고 아이들 개인 약점들도 이렇게 저희가 공략할 수 있도록 클리닉 통해서 우리 아이에 맞게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정규서 수능 만기라는 게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3권을 받게 돼 있어요. 4권이에요. 수능 만기 1, 2, 그 다음에 모의고사, 달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어휘 교재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문문 90분, 뭐 3분이나 독서 들어가서 90분. 그리고 30분은 달달 모의고사, 아이들이 오답이 나면 오답 정리하고 쓰는 거예요. 다 쓰면서 자기 오답 정리하면서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30분 모의고사 해석 시간이 있습니다. 이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내신 수업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학교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가 혹시 갈매죠? 저희 지금 내신 대비 저희 학원에서 했었나요? 학교 나눠서 했나요? 네. 시험 성적 잘 나오나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안 짠 게 확실하죠, 그쵸?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내신들이 중학교 애들은 좀 잘 나오는데 더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 네. 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전 안양 지역 사람이에요. 여기 또 저하고 섞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안양 동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안 계시나요? 그렇군요. 관양중학교 나왔는데 관양중학교 아니시나요? 안양고 나왔는데 혹시 안양고 없으시고요. 네. 인연은 아무도 없는 걸로. 네. 그냥 되게 뭐라고 할까? 책임감이 좀 있어요. 잘 만들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이 엄청나요. 저희는 안양권 중학교 기출자료 다 가지고 있고 학교별로 나눠서 해요. 이 지역은 웬만한 지역은 다 되는데 저희가 진짜 타 지역에서 좀 많이 오거든요. 지금은 좀 너무 멀면 안 봤는데 뭐 안성에서도 오고 막 그랬어요. 안성에서도. 진짜 이거 거짓말 같은데 제주도에서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네 여기서 뭐 수학 국어 다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어머니.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대치동에 있다가 여기 학원 차린 거거든요. 그때는 대치동 아이들이 어머님이 경기대 교수셨는데 아이들 팀 이끌고 차 몰고 오시고 애들 내려놓고 어머님 찜질방 가 계시고 끝나면 또 데려가시고 그래서 너무 타 지역 친구들은 내신을 대비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비내신 학교만 묶어가지고 저희가 문제 주고 뭐 질문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학교에 맞춤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선택이어서 내신 대비 때 뭐 휴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신 대비 때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건 괜찮으시고요. 네, 일단 너무 이제 인원이 없는 학교들은 저희가 내신 대비가 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은 웬만하면 다 되는 상태고요. 뭐 저희 기출 자료가 엄청 많겠죠. 저희가 아주 16년 된 학원입니다. 맨날 조교들이 저희가 16명인가 있어요. 맨날 칩니다. 자료들은 좀 있을 겁니다. 점수력 높은 강의, 그다음에 클리닉 이렇게 내신 때는 수업 내용도 점검하는 방식으로 클리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이제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최상위 반을 구성을 한다는 거 이렇게 크게 도표시켰어요. 중3 수업은 1단계, 2단계는 모의고사 피드백, 그러니까 저희는 3시간 반 수업인 거예요. 피드백, 성취업 클리닉도 하고 있고요. 연역표 특강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강하면 특강지가 나오고 아마 어머님들한테도 다 문자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특강 내용들도 해가지고 아마 수목금을 이용해서 뭐 1시 타임 또 일찍 시작하는 특강도 있을 테고요. 그 특강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시간표 이렇게 반이 나옵니다. 대시반. 중3 최상위는 이따 설명을 드릴 테라고 했고요. 저희가 보통 중3을 저희가 한 200명 정도의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뭐라고 하죠? 마감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그 테스트 날짜 같은 거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테스트를 봐야지 대시반하고 나로반하고 나뉘고요. 그다음에 최상위 반을 구술 면접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일단 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들어와서 먼저 어휘 테스트 보는 동안 과제를 제출해서 과제를 해요. 저희는 고3 종강하는 날까지 저희 과제 검사했어요. 저희 고3 담당하잖아요. 종강하는 날도 과제 검사했어요. 과제 검사하고 어휘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 점수 이거 또 조교들이 막 우리 OMRG에 하거든요. OMR 내면 바로 채점이 돼가지고 아마 이렇게 어머님들 저희는 실시간 앱으로 확인이 돼요. 학원 친구라는 거 까시면
조회하시면 바로 우리 아이의 어머니 이거 보고 계시나요? 학원 친구에서? 그러셨구나. 네, 정규반에서 이거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네, 보시면 이거 실제 지금 저희 아이들 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실시간 우리 아이의 출결이니 또 뭐 테스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혹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모의고사 본 것도 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어느 정도 성취도를 이뤘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고 연결되니까 상담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3교시는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교재가 총 이렇게 수능 만기 1, 2, 3, 4, 5, 6으로 진행되는데 수능 만기 5에서는 특히나 고1 내신하고 연결시켜서 또 수능하고 연결시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신 만기에서는 또 고1 내신에 관계된 거 가지고 또 교재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시반하고 나르반은 이제 중등 내신 잘 따면서 그다음에 고등과정에 필요한 지식들을 기초 과정들을 좀 잘 익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달모고는 예비고1에 출제됐던 기출 가지고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 달달모고를 가지고 계속 수능의 어떤 수준들,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수준들을 계속 높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OMR 제출하면 저희가 채점해가지고 그대로 또 실시간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라 분석하는 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달달모고 보면 이렇게 저희가 다 오답. 내가 왜 오답을 골랐는지, 그 다음에 정답의 이유 쓰게 돼 있는 것. 저희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국어는 수학이다. 이거 이제 문제 푸실 거예요. 문제 풀고 말씀. 국어는 수학이다. 그리고 손으로 공부하자. 왜냐면 그냥 머리로 대충 풀고 이렇게 안 돼요.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는 훈련들을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별 15명 내고요. 12월 27일 날 개강입니다. 네, 실제 수업은 12월 30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겠죠. 저희가 시작점이 항상 수요일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재 나와 있고요. 3시간 30분이고요. 일주일에 클리닉 수업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간에 기말 내신 수업은 5회인데 뭐 4주 플러스 1회예요. 1회는 이제 직전 대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레벨 테스트는 다 봐야지 저희가 입부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고등부는 입부의 기준이 더 높고요. 중등부는 입부의 기준이 좀 낮긴 하지만 너무 낮은 친구들은 저희가 안 받는 이유는 저희는 지금 고등부는 다 4등급 이하 아이들을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정원이 고등부는 20명인데 막 7등급, 8등급 이런 친구들이 20명 앞에 앉아가지고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지금 좀 소수에서 조금 개인 맞춤으로 더 공부하는 게 맞겠죠? 저희는 많은 콘텐츠를, 다량의 콘텐츠를 줄 수 있고, 또 뭐 전문적인 강사가 시스템을 가지고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소수학원보다는 밀착적인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입학 여부를 판단하고요. 그래서 정규 수업은 나르반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하는 것.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반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성문고 학생 중에서 그 당시엔 KC J반 있었어요. J반 친구예요. J반은 예전에 저희가 인원 저럴 때 5, 6등급 아이들 했었던 거거든요. 5, 6등급 봤는데 그 친구 고등학교 가서 성문고 내신 1등급, 수능도 1등급, 성대 갔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너 이제 다 넘겨. C반으로 옮겨. 아니, 저 J반이 좋은데. 왜? 엄마 이제 1등급인데 올라가서 해. 저 J반에서 천천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성향마다 어떤 친구들은 천천히 꺾고 씹어서 공부하는 그런 수업들이 맞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희 수준에 맞게 나르반 대시반은 다양한 실전 문제들, 특히나 저희가
고난도 워크북 제공해서 좀 다양한 활용 문제, 좀 심한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달달 모의고사도 나루반 친구들은 만 25문제인데 15문제 틀렸어요. 그러면 얘야, 너는 이 중에서 3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자 할 거예요. 하지만 대시반은 25문제 중에서 3문제 틀렸다, 5문제, 그럼 독려할 거예요. 야, 이마저도 맞아야지. 네가 3문제 혹은 4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들과 이런 문해력과 이런 독해력이 필요한 거야 라는 강의가 진행되는 게 대시반일 거예요. 그 다음 최상위반 말씀을 드릴 테고요. 지금 현재 어제 최상위반 구술 면접자가 처음 이제 구술 면접을 받고 그 구술 면접 시험지는 기출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세 지문 놓고 세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 총 20점으로 평가를 내렸고요. 단순히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한 풀이를 통해서 답을 맞췄느냐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20점 만점 중에 18점을 맞아가지고 최상위반 이제 입부가 이제 가능해졌고요. 일단 저희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 결과에서 저희가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정한 기준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구술 면접에 이제 기회를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사고나 혹은 특목고를 간다고 다 들어오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고3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고3 커리큘럼대로. 그리고 요 반은 저는 잘 가르쳐서 안녕하고 싶어요. 안녕. 대신하루에서의 1년은 이제 안녕. 니넨 내가 보기엔 정점에 다다랐다. 이제 너는 하산하거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선생님 평가로는 웬만한 고3보다 잘하더라. 요 학생이 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많진 않아요. 고3 수업을 들을 정도 아이들이 많진 않은데 그런 학생들, 일단 특목고나 자사고 가게 되면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도 있어서 국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 최상위반 수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좀 중3 때 많은 것을 좀 이루고 싶은 친구들이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고등부 가서 내신 하겠다고 하면 내신 해도 돼요. 다만 자사고나 특목고를 위한 반만은 아니에요. 최상위 반이에요. 저희 지금 고등부 선생님들이 고3 선생님, 저와 같이 재중합반에서도 강의하시던 선생님인데 강의평가 100점 맞았던 선생님이거든요. 강의평가 100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진두지휘하에 또 수업을 진행할 테고요. 이렇게 레벨 테스트 치른 후 기준에 부합한 학생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구술 면접을 통해서 입부가 가능하고요. 과제 수행도가 떨어지면 이제 수강을 불허할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게 좋거든요. 과제를 성실하게 하는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기 테스트 결과 점수가 안 나와도 저희는 수강을 약간 이제 불허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잘 지도해서 이렇게 최상위의 점수를 유지하게 하려고 해요. 최상위 반은 내신 기간에도 계속 진행할 거예요. 내신 수강을 하고 싶으면 따로 수강하셔야 돼요. 그건 따로 수강료를 기존의 수강료하고 다르게 저렴하게 하더라도 따로 수강을 해야 돼요. 내신 수강을 하려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3시간 30분 수업이고요. 토요일 2시로 이건 한정돼 있어요. 요거 말고는 요 시간이 안 되면 저희도 안 되는 거 같고 아마 저희 시간에 이거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3 커리 수업 그대로, 고3 수업 그대로. 수능 기출, EBS 교재를 가지고 구성한다. 고3 과정이가 고3 과정 그대로 갈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할 거예요. 모의고사도 한수나 이감. 혹시 어머님 들어보셨죠? 이감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이런 것들.
이 과목과 한수모의고사 같은 거 다루면서 사설모의고사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강 이런 거 나올 테고, 이건 그대로 놨어요. 언어 매체는 그냥 문법으로 보시면 돼요. 저희도 고3 다 문법밖에 안 하니까요. 문법이고, 화작은 이미 합쳐질 거지만 화작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폐강될 거예요. 그래도 원하면 이거 고3 아이들도 똑같이 듣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언매. 그러니까 뭐냐면 특강은 고3 애들이랑 같이 특강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특강을 들으려면 중3 특강을 들을 수도 있는데 고3의 특강을 들으려면 아마 선생님이 근데 배우던 선생님한테 특강을 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내신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는 쌀이다. 효도쌀. 네. 뭘 잘하면 항상 쌀 줘요. 이름이 효도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쌀 매는 것부터 가르쳐요. 매고 두 손 놓고 걸어다니 이런 것도 가르치니까 쌀 해가지고, 자, 어머님들께 부모님께 효도해라. 애들 뭐 상품권 같은 거 주면 더 게임 아이템으로 바뀌거든요. 딱 주는 순간 이건 게임 아이템. 자, 쌀 가져가서, 네. 어떤 어머님들은 쌀 보내면 이렇게 막 떡으로 자꾸 보내오시고 그러지 마세요.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요. 항상 저희는 내신평가 회의를 또 분석서를 내가지고 늘 퀄리티 높은 내신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자랑. 이거 범계종 2024년 1학기 기말고사인데요. 범계종 혹시 있으신가요? 네. 외부 지문이 나와요. 고등학교만 이제 외부 지문이 아니라 중학교도 심시지 않게 외부 지문이 나와요. 그럼 누구도 공개하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에요. 저희는 맞췄다. 요 시험지인데 우리는 맞췄다. 라는 얘기를 자랑이죠. 이런 자랑은 기본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랑입니다. 자랑. 이런 개념어에서도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는 이미 학습을 했다. 자랑. 우리가 잘한다. 여기까지. 자, 이제 6분 드릴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야지 어머님들에게 이해하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풀 수 있게. 펜 혹시 있으신가요? 재밌잖아. 풀어봐. 펜 혹시 없으신 분 펜 갖다 드릴게요.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네. 20분. 딱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아이들이 이제 다 기존 학원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조율은 해요. 조율은 해가지고 절묘하게 맞아지긴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네, 이미 중2 때부터 하던 그 시간대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절묘하게 맞춰지긴 하는데, 네, 저희가 약간 이럴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16년 됐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뿌나, 그 다음에 영어학원 최선은 시간표를 건들지 않겠다. 그들은 우리보다 큰 학원이니까. 근데 나머지 학원은 우리한테 맞춰야겠다. 이게 약육강식이다 라는 말씀을, 네, 웬만하면 좀 맞추려고 하는데 영 맞춰지지 않는 경우에 좀 이래저래 서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될 수도 있어요. 네? 중3도 일반 테스트 보고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기준이 낮아가지고 뭐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네. 여기 테스트 30분, 30분이나 60분이라는 거 범위는 어떤 부분 테스트? 수능, 그러니까 수학 능력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쉽게, 뭐가요? 네, 네, 되게 중3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3 아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문학도 들어가 있고 독서도 들어가 있고 수능 9번 아직 안 접해봤는데 아이들 아마 지금 이 나이 때 오는 국어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100이면 100 첫 국어학원이에요. 저희 학원이. 근데 무리 없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중3은. 시험이랑 다른 형태겠죠? 중학교 내신. 아, 네. 좀 다른 문제입니다. 준비하고 오는데 보통 고1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아주 저희가 정한 기준을 밑도는 친구들은 사실은 잘 못 만나봤었어요. 예비고1은 저희가 매 한 그래도 한 15명, 20명은 이렇게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중3은 그런 경우가 좀 귀찮은데. 입학해서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내신 분들이 안 나면 잘릴 수도 있는데 아까 그게 4등급 이상만 받는다서 네, 저희가 맡아서 하는 이상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건. 저희가 맡아서.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는 꼭 저희가 반드시 성장을 못 시키면 어머님이 저희를 책망하시고 저희를 나무라셔야죠. 그리고 대신하러 챗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혹시 다 푸셨나요? 못 풀었어요. 우리 아이가 푸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왜냐면 지금 학생이니까. 뭐 뒤에도 문제 있어? 못 풀겠어? 좋아. 어머님이 수능 세대니까 어머님이 날 수 있어. 그치? 저 한번 해볼까요? 아직 덜 푸셨네 다? 아, 네. 네? 아, 네. 좀만 그러면 1분만. 어머님 맞아요. 속도가. 네. 국어 좋아하셨었나요? 아니요? 네. 국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지금 이 문제는 수능 기출 예전 수능 기출이에요. 네. 정말 어머님들 제가 약 파는 사람들이 자꾸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저 진짜 공포 조장하는 거 진짜 딱 질색이거든요. 네, 현재 수능이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체감으로 진짜 수치화시키기 어렵지만 2배 정도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를 지금 이 중3부터 길러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이제 점점 최근 수능에 가까우신 이제 학부형들, 어머님들이시니까, 네. 동물의 다양한 길찾기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그런 설명문인데요.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공부하길 바라시죠? 어머님들이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1번의 답들을 몇 번으로 하셨나요? 1번에 1번 하셨다, 답을. 1번, 2번, 3번 있고요. 4번, 5번. 역시 수능 세대가 다르네요. 마이크 드리면 마이크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그러면 어머님부터.
혹시 1번에 왜 5번으로 답하셨나요? 왜 지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1, 2, 3, 4, 5번에 해당하지 않는 것 OX 따라가는 거 아니면 네. 그렇지 않은 거 아, 네. 저희 학원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가 1번 갱, 2번 필라이크. 그래서 갱 3번 같아서 이런 건 금기어예요. 3번 나머지가 아니라서요. 그러면 이게 소거법으로 문제를 푸시는 건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소거법을 쓸 수 있어도 평상시 공부를 소거법으로 하면 왜 그 답이 답인지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거법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금기어예요. 네 번째가 지문에 없어요. 독서는 지문에 없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5번째가 기억이 안 나요. 왜 몇 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준비를 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손으로 하는 국어, 손으로 공부하는 학원이에요. 다 적어와야 되거든요. 네, 두 번째가 국어는 수학이다. 답이 되는 정확한 이유가 있다. 정확한 이유를 골라내는 훈련들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 골라냈더니 5번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한번 혹시 왜 5번? 네 번째 줄에 네.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학교에서 영상으로 기록했다가 이런 지침이 있어서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야, 대단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노래를 좀 만들어서 애들한테 불리는데, 이런 노래예요. 노예의 노예, 노예의 노예, 그대들은 출제자의 노예. 출제자의 노예다. 출제자가 가로사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보아라. 만약에 맥도날드 하면 정면에서 보든지 우측면에서 보든지 좌측면에서 보든지 아래에서 보든지 특정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기억해 두었다 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5번 선택지는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도 5번으로 답해요. 4번 같아요. 바꾸셨어요. 네. 네. 자, 일단 4번 답을 한번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정보를 순수하게 받아내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아버님.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있어요.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작업부터 시켜야 돼요. 그 버릇들, 특히나 이과 성향의 짙은 아이들, 그 Y책 많이 읽은 애들 있어요. Y책 많이 읽은 애들은요, 지문에 상관없이 문제 풀어요. 개구리 지문인데, 저희 진짜 있어요, 학생. 박상현이라는 아이 있었어요. 개구리 지문에 관계된 건데, 문제 5문제인데, 3개 틀렸어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왜 이걸 답을 이거 하냐?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 애들은. 너 왜? 네가 뭐라는데? 저 개구리 박사예요. 저희 동네 지천에 깔린 게 개구리예요. 그 말은 맞았어요. 걔가 수원에 있는 천천동이라는 데서 왔는데 걔네 집에 한번 데려다 줬거든요. 진짜 눈밭이 많더라고요. 걔 말은 맞았으나 수능 국어는 제 시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죠. 일단 어머니 왜 4번 계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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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하십니다. 요 4번 표현은 그대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일단 원숭이는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에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벽 색깔 같은 장소 기억 정보 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는 첨가의 보조사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 원숭이는 재정의하고 장소 기억 정보를 활용한다고 더하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재정의는 뭘 활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 재정의는 기하학적 특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A는 B 플러스 C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도치해서 C 플러스 B라고 해도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시 원숭이는 장소, 기억, 정보 더하기 기하학적 특징이나 뭐 정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하기니까 여기다가 보조사 do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원숭이는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라는 게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에요. 아주 지문 가지고 아이들한테 명쾌하게 왜 답이 되는지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훈련들을 시켜야 돼요. 그게 지금 고등과정 또 수능 국어를 다루는 제일 기초적인 방식이고 기초적인 자세예요. 2번도 한번 우리 친구를 해서 3번 설명해줘. 친절하니까. 왜 3번 했어? 그래. 이래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소거법을 공부하지 마. 공부할 때는 그 답이 왜 답이 되는지 정확하게. 그래야지 국어 실력이라는 게 향상이 돼요. 아이가 학생이 같이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는? 자, 그 다음 2번 혹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랬으니까 어머니 계속 그래도 표현해 주셔도 돼요. 네. 이번에 몇 번인 것 같아요, 답이? 2번. 이번에 5번. 와, 좋아요. 자, 그래. 5번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머니 왜 5번이 답 같나요? 네?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좋아요. 세 번째 문단에 있나 봐요. 그렇죠? 세 번째 문단에 계산하여, 다시 계산하여도 나오고 세 번째 문단 7번째 줄이네요. 세 번째 문단에 끝에서 세 번째 줄에도 두 번째 줄에도 계산한다 나오니까요. 그렇죠?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줘요. 쩌랩들은 단어와 단어를 일치시키고 꼬랩들은 정보와 정보를 일치시키네. 저랩들은 이제 어휘 중심으로 보이는 게 어휘예요. 계산, 오케이, 계산 나왔어. 5번 답. 이렇게 처음에 어휘 수준에서 정보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래 중에 제가 다 만든 노래거든요. 사유는 문장 단위로 단어를 넘어 문장을 봐요.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문장 단위로 사유를 한다고 한다면 한번 볼게요. 그 부분. 세 번째 문단의 7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하여 다시 계산한대요. 계산하는 거 뭘 계산한대요? 집 방향을 계산한대요. 친절하게도 우리 출제자는 3번에 걸쳐서 같은 표현을 씁니다. 끝에서 세 번째 문단의 끝에서 세 번째 줄에도 새로운 집 방향을 계산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새로운 집 방향을 파악한다 나와 있어요. 출제자께서는 집 방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선거리로 바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행합니다. 종종 잘 행합니다. 그건 집 방향을 계산해야지 직선거리를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테이블 끊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원활하게 수업이 됐어요. 지금 표현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해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개미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저쪽이다. 직선거리를 계산할 정도면 3.2km, 5.4km, 6.2km 이 정도면 아인슈타인일걸요? 개미가 아인슈타인이겠죠. 그래서 이건 직선거리가 아니라 직방향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5번은 아니다. 몇 번이 답일까요? 2번요? 왜 2번이 답일까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반복해서 계산한다는 게 이꼴 학습은 아니죠. 그거 어휘가 어느 정도가 같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 밝히는 것도 공부 중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니 반복하는 건 학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아이들이 다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근데 세 번째 문단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격려적분은 공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문에서 그런가 그런 것들 근거를 잡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얼추 답이 맞았다? 찍어서 맞았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죠. 왜 그 답이 답인지를 밝히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공부거든요. 그러면 왜 3번이 답이냐? 3번이 답이거든요. 네,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3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이에요. 사막개미는 장소기억 능력이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장소기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눈에 띄는 지형지물이 있으면 장소기억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3번이. 그 다음에 결국 이제 3번 문제가 1등과 2등급을 골라내는 문제예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맞춰야 되는 게 3번이에요. 이거 3번 몇 번이 답일까요? 지금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우리 국어도 못해? 우리나라 말을 왜 못해? 꽁냥 이렇게 혼낼 일이 아니시죠? 그렇죠? 우리 시대에 또 수능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3번이 몇 번 답일까요? 좋습니다. 5번. 왜 5번이 답일까요? 일단 뭐 이게 ABCD 가는 뭐 특징적인 게 없고 먹이만 있을 뿐이었는데 우리가 밖에서 혼란을 주고 방향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가는 게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진도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아버님만 해도 훌륭하세요. 정말. 어떤 어머님이 그랬었어요. 왜 5번이 답인가요? 닭대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저 설명회를 망쳤어요. 닭대가리라고. 너무 잘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보기 문제라서 항상 아이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문제예요. 보기 문제는 보기 해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하는 거거든요. 보기 해석이란 말을 잘 써야 돼요. 보기를 해석해야 되는 건데 보기 해석은 제시문에 있는 보기하고 제시문을 정보들을 좀 일치시키는 거. 유추 적용하려면 일치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기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병아리가 나와 있잖아요. 병아리는 제시문에서 뭐하고 같은 걸까요? 흰 쥐와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기에 기하적 특징만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재정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흰지에 관련된 거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을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김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똑같이 병아리도 김벽이 무엇 이렇게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잖아요. 병아리가 있어요. 여기가 모이가 있어요. 그럼 전지적 병아리 시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어디에 왼쪽에 긴벽이 있고 긴벽 앞에 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방향 아까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왼쪽에 긴 벽이에요? 짧은 벽이에요? 짧은 벽이에요. 그러면 B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게 되면 이쪽을 보면 자기 왼쪽에 무슨 벽이 있어요? 긴 벽이 있죠. 그럼 어디로 가요? C로 가는 거죠. 그래서 A와 C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어진 시간 내에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수능인데요. 지금 수능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저희는 이 중3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너무 약을 잘 팔았어요, 방금은.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세계가 이런 고등 국어와 또 수능에 관한 것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요. 저희 방향성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재밌죠? 그렇죠? 수능 재밌죠? 그렇죠? 어머님이 수강을 좀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아까 새벽에 학교들도 줄 수가 많이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직 고기는 안 보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국지를 하는데 만약에 지역마다 무슨 소득 순위하고 소득 순위에 대한 소득에 의해서 소득 순위 때문에 발생하는 뭐 소비 지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봤다. 한국지리 하면서도 수학하게 돼 있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과목하고 연결돼서 다양하게 내가 만약에 내 수학과를 가고 싶으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거 선생님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런 거를 다 다르게 아이한테 적어주시죠. 뭐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조가 비슷하면요. 선생님들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아이들이 정보도 아이들이 많이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가지고 뭐 세특이나 뭐 창특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 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학원에 이제 컨설팅 학원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도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자료 찾아보면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 뭐 어떤 발표를 할 때도 자기 진로하고 연결시켜서 발표하는 게 좋거든요. 네, 네, 네. 만약에 영어 시간에도 자기가 뭐 NGO 활동을 나중에 하고 싶어요. 그러면 NGO 활동에 관련지어서 자기가 영어 발표를 하고 그게 발표한 것들이 그냥 세특기 또 올라가죠. 그렇게 했으면 선생님 안 적어주실 네, 있어요. 안 적어주시는 분들. 그래서 선생님 저예요. 선생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눈여겨봐서 꼭 적어주시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짜 미소는 아니죠. 가짜 미소네요. 네, 진짜로 선생님을 좋아하면 참 좋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어주시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적어주시니까 친해지는 어느 정도 뭘 좋아한다 선생님한테 소스가 그런 거죠. 아예 그런 것들을 외면하시지도 않고요. 선생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요새 또 많이 열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막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계시대요. 야! 내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미소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표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얘기할 때 애들한테 글씨 잘 쓰라고 네네.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그런 아이들 수행 이런 거 할 때 네. 네. 이왕이면 읽고 싶은 것들이 좋겠죠. 물론 컴퓨터 작업으로 내는 것도 많아요, 요새는. 맞는데, 뭐, 이제 서술형 평가나 뭐 수행 평가에서도 자필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은 글씨를 잘 쓰는 게 좋은데 요즘은 예전보다 악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애들이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는 해줘요. 야, 글씨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줄만 잘 맞춰도 괜찮거든요. 애들이 파도 타잖아요. 파도 타니까. 어머님, 남먹신다 어머님.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연습을 좀 시키시고 정자로 쓰는 것들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애들 찍어서 보여주니까 꼭 저 발냄새 맡거든요. 야, 이게 발로 쓴 거냐? 너 다르겠어. 근데 저희가 이제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좀 잘 쓰려고 좀 하니까. 그래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이제 자꾸 쓰게 해야 돼요. 네. 또? 뭐 이제 궁금하신 거? 그러면 오늘 너무 긴 시간 감사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좀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았는지. 아무튼 어머님들 너무 아버님들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너무 즐겁게 네, 진행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뭐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앞에 상담실에서 또 하고 아마 뭐 미리 뭐라고 하죠? 시험 보는 것도 이렇게 아마 예약을 해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물러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네.